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살펴볼 한자어는 개수대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흔히 싱크 혹은 싱크대라고 부르는 것을 최근에는 어떠한 이유인지는 잘 알 수 없으나 개수대라는 표현을 더 자주 쓰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물론 영어식 표현보다는 우리말에 가까운 표현을 찾았다 보니까 이 개수대라는 표현을 더 예전보다 자주 쓰게 되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 개수대에 해당하는 어원이 확실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자어 82번째는 이 개수대라는 표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찾은 한자는 이렇게 고칠 개자에, 그죠? 물수, 이렇게 표현한 일간지 신문 기사들이 몇 개 있었고요. 국어 사전에는 이 대대자를 제외하고는 개수에 대한 한자가 없었음을 분명히 밝혀 드립니다. 일단 국어 사전에 있는 네, 사전적 정의를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엌에서 물을 받거나 흘려 보내며 그릇이나 음식물을 닦고 씻을 수 있도록 한 대. 대는 그냥 대대자입니다. 무대할 때도 쓰지만. 그래서 인제 이런 사전적 정의가 있고요. 다만 이 고려대 한국어 대사전이라는 곳에서는 좀 재미있는 분석을 하나 추가를 해 두었습니다. 이 개수라는 표현은 보통 개수대, 개수통, 개숫물과 같이 활용이 되는데, 월인석보, 그러니까 15 세기에 처음으로 나타난다. 대신 개수라고 얘기하지 않았고 갸사인가요? 형태로 처음 나타난다. 중국어인 가사. 근데 지금은 짜시입니다만 그때는 가사랑 비슷했겠죠.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 당시에는 중국어를 어떻게 읽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네. 이 가사에서 왔다. 그래서 아무래도 집안일을 하고 뭐 남은 뭐 물, 그를 뭐 개숫물 이렇게 변형이 되어 지금까지 내려왔다. 그래서 개수대도 거기서 왔을 것이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말과 거의 비슷한, 그죠? 어원을 가지고 있는 북한 표준어, 문화어라고 하죠. 에서는 개수라는 표현을 안 쓰고 가시라는 표현을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가사와 가시와 비슷한 걸 봐서는 이 고칠 개자에 물수자는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어쨌든 확실한 어원은 없는 것으로 제가 따로 조사한 결과로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제 한자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그런 콘텐츠이기 때문에 한자를 없다 그래서 그냥 대대자 하나만 하기에는 좀 너무 아쉬웠어요. 그래서 임의대로 원래 이렇게 쓰면 어 쓰지는 않지만 고칠개와 물숫자를 합쳐서 세 글자에 대해서 잠깐 따로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글자는 고칠 개자입니다. 고칠 개자의 옛 모양을 보시면 갑골문 같아요. 여기 있는 뱀같이 생긴 게 태아를 말하는데 어린아이고요. 옆에 있는 것은 손에 회초리를 들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칠 개, 장음도 되고 단음도 되고요. 5급 배정 한자입니다. 그래서 중국어로는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고요. 예전 교육 방식이니까 지금과는 또 다르겠죠. 어린아이를 잘못을 고치기 위해서, 바로잡기 위해서 회초리로 교육을 한다, 훈육을 한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초서체가 상당히 관련하네요. 자, 일단은 고칠 개자를 활용한 단어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개과 천선, 이게 올물, 옮기다의 천자죠. 천자를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개보수, 개수와 보수. 개수는 그냥 바꾸거나 고치는 걸 말하고요. 보수는 무언가를 때우는 거죠. 이게 옷 의자가 있기 때문에 이건 뭔가 옷을 기우거나 메우거나 때우거나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량 개선이라는 한자 구조도 좀 특이한데요. 이거를 고치는 게 아니라 고쳐서 좋게 만들다. 고쳐서 좋게 만들다 해서
계량, 개선을 자주 씁니다. 개혁, 가죽 혁자인데 이거는 일명 무두질이라고 하죠. 가공을 하고 있는 상태의 가죽을 말하고 이 피자는 그냥 가공을 하지 않은 가죽을 뭐 털도 붙어 있고 하겠죠. 뭐 피도 있고 말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개과천선, 개보수, 개량, 개선, 개혁 정도 알아보았습니다. 물 숫자도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지만 옆에 있는 이것들은 물보라라고 할까요? 물이 옆으로 이제 바위나 이런 거에 튄 거까지 표현을 했지만 지금은 이렇게 쓰죠. 중국어로는 쉐이 아주 기본적인 8급 배정 한자입니다. 이 원래 간단한 글자인데 초서체를 보니까 이걸 알아볼 수 있을까 좀 걱정이 되긴 하네요. 네.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만 초서체는 언제 봐도 쉽지 않습니다. 숫자가 들어간 거를 몇 개 살펴보려고 하는데 보니까 이게 다 나중에 따로따로 컨텐츠를 만들어서 설명 들어도 될 만큼 길이가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설명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탕수육, 당수로에서 온 건데 물 숫자, 이 당자도 상당히 재미있는 글자 중 하나입니다. 중국어의 발음인 원래는 당으로 읽어야 되지만 탕으로 읽어서 탕으로도 읽을 수 있는 거죠. 설탕, 사탕, 탕수육 할 때 탕으로 읽는다. 그래서 이 표시가 있는 겁니다. 중국 요리 중에 하나고 쇠고기나 돼지고기, 쇠고기는 잘 안 쓰니까 일단은 놔두고요. 돼지고기에 녹말을 묻힌 튀긴 것에 초. 그래서 숫자가 물 숫자가 아니라 원래는 식초할 때 초자입니다. 초자. 간장, 설탕, 야채 따위를 넣고 녹말물을 부어 만든다. 우리가 알고 있는 탕수육인데 거기에도 일단 국어사전은 물 숫자가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엄밀히 말하면 이거는 잘못된 한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다른 컨텐츠에서 한 번 더 기회가 있다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육도 이게 물 숫자로 생각하시고 계신 분이 계신데 물 숫자가 아니라 원래는 익힐 숙자에서 숙육 여기도 본뒷말이 숙육이라고 되어 있죠. 익힌 고기, 삶아내어 물기를 뺀 고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물 숫자가 들어가지 않는 게 맞습니다. 물기를 뺀 고기이니까요. 담백한 느낌의 수육이라고 해서 물 숫자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본뒷말은 숙육이라는 거. 자, 그 다음에 고수부지. 요즘에는 이게 이 정보가 많이들 알려져 있어서 사람들이 옛날만큼 많이 쓰지 않습니다만 이게 고스이 식기 해가지고 일본어에서 온 단어라고 해서 둔치 마당으로 순화해야 된다. 순화라는 한자도 상당히 어렵죠. 이 고수부지하고 순화에 대해서도 다음에 기회가 되면 따로 독립된 컨텐츠를 설명을 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탕수육, 숙육, 고수부지 뭐 이 정도 예시 아닌 예시를 들어드렸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에는 유일한 한자인 대대. 그러니까 개수는 한자가 아니라고 보는 거죠. 일단 국어사전에서는 우리나라에선. 근데 대대자는 누가 봐도 뭐 무대, 뭐 돈대를 나타내는 대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 대자를 보시면 조금 복잡하긴 한데 상당히 이게 쓰기가 복잡해요. 이렇게 써야 되죠. 그래서 원래는 타이완이 대만이죠. 번체자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정자체와 거의 비슷한 그것보다 조금 더 간략하긴 하지만 글자를 씁니다만 그들도 이거를 중국과 마찬가지로 별 태자로 줄여서 자주 씁니다. 왜냐면 너무 귀찮잖아요. 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자도 이게 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써야겠죠. 획수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도 보통 이렇게 쓰죠. 이렇게 중국에서는 쓰고 이거를 어떻게 읽고요? 타이완 이렇게 읽습니다. 타이완. 그걸 우리가 타이완 혹은 우리식 도금을 그대로 적용하면 대만이라고 하는 거죠. 이 대대자는 높을 고자와 이를 지자는 이제 화살이 떨어지는 모양을 본땄다고 하는데 그래서 어쨌든 높이 이렇게 북돋아서 그 위에서 공연을 하거나 망루 뭐 이런 거를 뜻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거의 무대, 단상을 나타내는 글자가 됐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높을 고자. 그래서 무대, 대만, 중화민국의 속칭이 이렇게 돼 있네요.
그다음에 토대. 토대라는 표현도 우리가 어 심심치 않게 쓰죠. 모든 건조물의 가장 아랫돌이 되는 밑바탕, 지대, 집안, 흙바탕. 그래서 토대에서도 이 대대자가 쓰이네요. 3급 단어이고 중국어로는 타이 돼 있는데 신기하게도 이 대대자와 그다음에 이게 나무 이름 대자인가요? 태풍 태자 세 개를 이 클테, 별태, 클테가 아니라 별태죠. 별태 하나로 통합해서 간체자로 씁니다. 중국 대륙에서요. 그래서 별태에 대한 글자체 모양은 여기 옆에 있고요. 대대자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수대 알아봤는데 이거는 잘못했네요. 이것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는. 네. 집에서 나온 물 아닌가요? 네, 그래서 가사대에서 나왔다는 설이 하나 있었고 이 개수의 개는 뭘까요? 물이 나오는 대인데 개량되고 개선된 뭐 이런 걸 말해서 싱크를 말하는 건가요? 네, 이거는 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이 자료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만 설명드리고 저도 계속해서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영어로는 개수대는 sink라고 하고요. 싱크대라는 거는 이제 합성어라고 보시면 되겠죠. 중국에서는 전혀 개수대나 가사대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완타이, 시완 하면 이거는 그릇을 씻는 설거지, 그죠? 설거지대. 이게 맞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엔. 설거지대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설거지죠. 예, 이거 가끔씩 겉이라고 쓰는 경우가 있는데 아니고 설거지대. 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설거지대. 보통 설거지를 많이 하니까요. 뭐 과일도 씻고 하지만 그다음에 칭지에 다이 좀 더 전문적인 느낌이 듭니다. 이거는 뭐 전문 식당 같은 데서 쓸 것 같고 일본에서는 이 영어의 싱크를 그대로 갖고 와서 싱크 이렇게 얘기하고요. 나가시다이라는 표현도 쓰는 것 같아요. 나가시라는 거는 흘려 보내는 거죠. 흘려 보내는 대. 우리도 그 정도 써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이거는 뭐 한자와 전혀 관련이 없는데 이 sink라는 영어를 보면 저는 이 영화가 자주 떠오릅니다. Get Out이라는 2017년 영화인데 이 주인공이 자세한 내용은 뭐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sink into the floor, sink라고 하면 이제 이런 장면이 나오는 거죠. 가라앉다 이런 뜻인데 이게 그 주방에 있다가 이렇게 앉아서 여기 물을 인제 담아 가지고 접시도 닦고 뭐 과일도 씻고 쌀도 씻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움푹 들어갔다. 아래쪽으로 빠지다. 뭐 내려가다. 뭐 이런 뜻으로 sink라는 표현을 쓰는데 저는 이 영화 한 장면이 괜히 이 영화를 본 이후로는 자꾸만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한자와는 관련이 없지만 개인적으로 느끼는 바를 말씀드렸고요. 오늘의 한자와 여든 두 번째는 개수대였습니다. 아쉽게도 개수에 대한 한자를 특정할 수는 없었고 이 대대자는 확실히 그 한자가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개수대라는 말이 갑자기 왜 나왔을까? 그리고 왜 개수대라고 개숫물을 흘려내는 보내는 곳이니까 개수대 이게 맞겠지만 도대체 개수가 무엇인가 아직도 완벽히 제 의문은 풀리지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알아본 바까지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콘텐츠는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다음엔 조금 더 확실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콘텐츠를 또 찾아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두 모두 고생하셨고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